민주통합당 울산 경선이 비문재인 후보들이 불참하면서 파행을 빚었습니다. 제주에 이어 울산에서도 문재인 후보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울주군이 운동장과 공원을 조성하면서 준공일에 맞춰 나무를 무리하게 옮겨 심어 수백 그루가 말라 죽었습니다.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중형 아파트들이 잇따라 공급되면서 미분양 미입주 물량이 늘고 있습니다. 흑성병으로 올해 배수확량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줄어 지난해의 절반 수준에 그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6일 일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울산지방은 오늘도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31.5도까지 올라 늦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늦더위가 이어지면서 울산 인근 산과 바다에는 막바지 피서를 즐기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울산지방은 내일도 구름 많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내일 오후부터 강한 바람이 불고 모레 새벽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울산 경선에도 문재인 후보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모바일 투표 문제로 비문재인 후보들이 모두 불참해 파행을 빚었습니다. 조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후보 52.5%. 울산의 선택은 문재인 후보였습니다. 문 후보는 52.1%라는 높은 득표율로 2위 김두관 후보를 2,000표 가까이 제치며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제주에 이어 2연승을 달리며 초반 기선 제압에 성공했던 평가입니다. 하지만 경선 과정은 파행 그 자체였습니다. 모바일 투표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정세균 후보는 곧바로 자리를 떴고 손학규, 김두관 후보는 참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제주 경선 결과에 대해서 재검표 아니면 재검표가 안 되면은 무효표 처리된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투표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는 겁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합동연설회를 생략한 채 현장 투표가 강행됐지만 각 후보 지지자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지난 2002년 당시 노무현 후보의 대권과도의 시발점이 됐던 울산 경선. 민주당 경선의 풍향계로 주목받는 울산 경선이 파행을 빚으면서 경선 흥행에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운동장 조경을 위해 옮겨 심은 나무 수백 그루가 1년도 안 돼 집단 고사했습니다. 봄, 가을에 이식해야 할 나무를 준공일에 맞춰 한여름에 옮겨 심다 벌어진 일입니다. 이다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8월 준공한 울주군의 한 운동장입니다. 지푸른 녹음이 우거져야 할 시기지만 벚나무 수십 그루가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잎은 찾아볼 수 없고 가지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껍질이 심하게 벗겨지고 흰 버섯이 전체에 퍼진 나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죽었기 때문에 그 버섯이 핀 거죠. 가장 부적절한 시기에 작업이 필요성 때문에 뿌리를 많이 붙여서 옮기지 않음으로 해서 벚나무와 느티나무, 대나무 등 모두 240그루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봄이나 가을에 이식해야 하는 나무를 운동장 준공에 맞춰 한여름에 심은 게 화근이었습니다. 작년에 준공을 조금 중량해서 80을 행사해야 되니까 공기도 독촉하고 이래가지고 사실상 마무리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선바위공원 일대의 나무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나무 껍질이 벗겨지고 밑부분이 갈라진 데다 나뭇잎은 노랗게 말랐습니다. 현재 이 나무는 뿌리가 깊게 활착되지 않아 수분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고사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복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나무를 이식하는 바람에 뿌리가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짜맞추기 이식 행정에 애꿎은 나무만 순환을 당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그동안 미분양 아파트 하면 대부분 주상복합 등 대형 평수가 차지했는데요. 이제는 중형에서도 공급이 넘쳐나면서 미분양 사태가 빚어질 조짐이라고 합니다. 보도에 서영만 기자입니다. LH가 우정 혁신도시에서 처음으로 아파트 분양에 나섭니다. 교육청 서쪽 A2블럭과 A3블럭 처녀세대로 공공임대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혁신도시 내에서 60제곱미터, 25평형 이하는 이곳뿐입니다. 미분양을 포함해 현재 울산에서 분양 예정이거나 분양 중인 공동주택은 3만여 세대. 이 가운데 소형은 동구방화동과 울주군 윤리보금자리 주택 등 서너 군데 정도.
나머지는 모두 30-40평형대의 중형 규모입니다. 지난 2007년 소형 세대 의무 비율 규정이 사라지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대형은 많이 줄어들었고요. 이제 중형, 평형은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조금 남는 평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소형은 아직 그래도 많이 모자라는 평입니다. 이렇다 보니 중형 위주의 이 아파트의 경우 입주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0% 이상이 미분양입니다. 대형은 분양이 잘 안 되고 소형은 상대적으로 이윤이 적다 보니 건설사들이 중형으로 쏠리고 있는 겁니다. 공급 예정이거나 사업 검토 단계인 물량 또한 대부분이 중형이어서 1, 2년 뒤면 중형에서도 대형과 같은 미분양, 미입주 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서영만입니다. 부도 사업장이던 남구 삼산동 성원 상대빌과 울주군 범서읍 현진 에버빌에 새 주인을 찾고도 분양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아파트는 지난 4월과 6월 각각 부동산 개발업체와 주택건설업체에 인수됐으나 잔금 납부와 유치권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아 공사조차 재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부동산 침체와 제2금융권의 자금 경색 등으로 당분간 재분양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올해 임협에서 비정규직 안건을 분리하는 방안이 보류된 가운데 현대자동차 노조가 내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교섭과 투쟁 일정을 잡기로 했습니다. 노조는 19차 본교섭에서 회사가 진전된 안을 내야 교섭을 재개하겠다고 밝힌 만큼 내일 오전 실무교섭에서 회사가 진전된 안을 내면 교섭 일정을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또 내일까지 정상 근무를 하고 회사의 태도에 따라 투쟁 일정을 잡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조는 지난 24일 대의원 대회를 열어 임협과 비정규직 문제를 분리해 협상하자는 내용을 논의했지만 심의가 보류됐습니다. 울산 고용노동지청이 태광산업 폭발 사고와 관련해 울산공장본부장 김모 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지난 4월 사고 당시 경찰관들과 소방관들의 현장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증거 사진을 지운 혐의로 이미 징역 6월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로써 1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태광산업 폭발 사고에 대한 노동지청과 경찰의 1차 수사가 4개월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와 관련해 경찰이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사람들이 많고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곳에 경찰력을 추가로 배치하고 공동주택을 출입하는 차량 점검과 비상연락망 구축 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 21일 발생한 중구 슈퍼마켓 흉기 난동 사건의 범인 검거 때와 같이 전기 충격기 사용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가운데 상당수가 항문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는데요. 다른 질환과 달리 부끄럽다고 치료를 미루고 숨기면서 만성 항문 질환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건강백세 성경희 캐스터입니다. 우리나라 성인 10명 가운데 4명이 앓고 있고 한 해 수술 건수 1, 2위를 다투는 병, 바로 항문 질환입니다. 문제는 다른 질환과 달리 부끄러워 진료를 미루고 혼자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실제 한 조사에 따르면 항문 질환 환자의 39%가 처음 병원을 찾기까지 무려 10년 이상 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일 많은 게 출혈입니다. 그다음에 통증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출혈은 치질에서 나는 거고요. 나머지 한 0.3% 정도가 다른 질환에서 생길 수 있으므로 꼭 출혈이 있을 경우에는 왜 그런지를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항문 질환은 대부분 생활 습관에서 비롯되는데요. 변비나 설사 등 배변 장애나 장시간 앉아 있는 경우, 골프와 같은 레저 활동이나 과음을 할 경우 치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무절제한 변비약 복용이나 무리한 다이어트도 항문 질환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항문 질환은 조금만 일찍 관심을 갖고 치료하면 간단히 완치가 가능하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수술을 피할 수 없습니다. 조기에 발견이 되면은 약물 치료나 그다음에 자욕, 그다음에 휴식 등으로 병을 치료할 수 있으며 이것을 방치하게 된다든지 계속 관찰을 하다 보면은 아주 심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평소 항문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자극적인 음식 대신 채소나 과일 위주의 식습관도 항문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강백세 성경입니다. 흑성병으로 인한 배 수확량 감소가 당초 예상을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달 초 흑성병으로 배 수확량이 37%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지난 24일에는 지난해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을 수정했습니다. 울주군은 내년까지 흑성병 피해가 계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4억 5천만 원 상당의 약재를 지원하고 병충해의 근원지로 추정되는 폐과수원 벌목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울산의 명장들과 기능장들이 처음으로 집수리 봉사에 나서 화제가 됐습니다. 대한민국 명장 울산지회와 현대중공업 기능장회 회원 34명은 오늘 동구 서부동 새남마을을 돌며 대문 페인트 칠과 전기 수리 등 자신의 기능을 활용한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부터 제주도를 시작으로 남부지방이 본격적으로 제15호 태풍 볼라벤의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내일 가끔 구름 많다가 점차 흐려지겠고 오후에는 경상남도 대부분 지방으로 태풍특보가 확대되겠으니 태풍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3도, 낮 최고기온은 30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전해상에서 1.5m에서 4m로 일겠고 오후에 점차 높아지겠습니다. 다음은 주간 날씨입니다. 태풍 볼라벤의 영향을 받아 28일 계속해서 비가 오겠습니다. 이후 30일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